채권하는 사람 고부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원에 관한 책이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정원, 선비가 거닐던 세계,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한국의 정원에 관한 거라서 화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진이 컬러로 쫙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책은 소장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정원은 한국적인 자연관과 생활 철학을 깊이 간직하고 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정원은 주로 선비들이 조성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낙향하고 나서 만든 별서정원이라고 합니다. 별서정원이 다수다. 그리고 정자나 누대를 중심으로 한 산수정원은 셀 수도 없이 많다. 창덕궁 후원이나 경복궁의 경회로, 향원정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정원은 궁궐정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원의 경물, 수목 등의 구성 요소들은 조성 당시 사람들의 사유를 통해서 형성된 사상과 관념의 매개체로서 존재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옛 정원들은 선인들의 욕망과 정신세계를 구현한 또 다른 성격의 생활공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옛 선인들의 욕망과 정신세계는 정원의 구성요소에 의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는 생존을 위협하는 한대의 혹독한 추위나 열대에 참기 어려운 더위가 없는 지역입니다. 또 건조한 사막처럼 목마름도 없는 곳입니다. 대신에 뚜렷하게 사계절이 있고 맑고 깨끗한 바다가 육지와 경계를 맞닿고 있습니다. 계곡물은 또 어느 것이라도 식수로 쓸 수 있을 만큼 깨끗하고 그래서 식물들은 약초로 널리 쓰이는 곳입니다. 이런 천혜의 자연 속에서 살아온 우리의 선조들은 자연의 리듬을 말없이 느끼고 수용하면서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이란 아름다운 것이고 자연은 인간의 생활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은연중에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한국인의 생활터전이 이처럼 아름답고 풍요로웠기 때문에 정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특별히 수목이나 경물을 정원에 옮겨놓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전라남도 담양의 소세원이 그렇습니다. 정원 담장 밑에 뚫린 오곡문으로 흘러드는 계류는 원래 소세원이라는 정원이 조성되기 전부터 그렇게 흘러내렸던 계곡입니다. 또 강풍각 아래 바위를 스쳐내리는 폭포수는 계곡물이 흐를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곡의 나무와 대나무 숲은 계속 자생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위쪽에 멀리 보이는 무등산 또한 태고 쪽부터 그렇게 있어 왔던 것들입니다. 소세원을 만든 양산보가 이 아름다운 자연의 한 부분에 담을 치고 그 안쪽을 자신의 정원으로 삶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남 완도에 있는 부용동 정원은 소세원보다도 훨씬 더 자연적이고 개방적입니다. 부용동 일대에는 수목울창한 격자봉에서 발원한 계류가 흐르고 있고요. 군데군데 바위가 산재해 있습니다. 낙향한 윤선도가 계곡물을 가두어서 세연지와 계담을 조성하고 부용동 일대를 정원으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정원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정원의 면모가 더 여실히 드러납니다. 중국 정원은 대부분 석가산이라는 것을 쌓고 태호석으로 바위 풍경을 조성하는 등 대규모의 인위적인 조성 공간을 주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으로 구분된 크고 작은 공간 속에 여러 가지 감상용 경물들을 진열해 놓고 있어서 밀도 높은 배치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원 입구에 들어서도 정원의 경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몇 개의 문을 통과해야 본격적인 정원 경관이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 중국식 정원입니다. 중국 정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태호석이나 사산은 인공적인 경관인데 이는 자연 풍치가 빈약한 지역의 정원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정원은 주인에 의해 연출된 연극 무대와 비슷하게 느낍니다. 반면 일본의 정원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실용적 가치를 지닌 공간으로 산천, 바다, 숲 등의 자연 경관을 인공적으로 조성해 놓았습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경영된 결과 자기적인 느낌이 전체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갈하고 잘 조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인위적인 느낌을 막상 가서 보면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정원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연못 속에 여러 개의 섬을 배치해서 소나무도 심고 연못가에 또 소금 굽는 연기를 솟아오르게 해서 안개를 대신하기도 하고 자연석을 활용할 때도 경물을 배치하듯이 완벽한 구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원은 성물과 다리, 연못 등 인공물은 물론이고 나무를 비롯한 자연물에도 인간의 채취가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돌과 나무 사이에 생겨나는 아름다운 균형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생장 속도가 느린 상록 화렵수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원의 규모나 사람의 취향에 맞춰서 다듬는데요. 키가 너무 크면 자르고 보기에 좋지 않으면 전지가위로 모양새를 내기도 합니다. 수목의 크기를 정원에 맞추어서 수영을 아름답게 하는 동시에 나무와 꽃을 보다 충실하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 정원에는 많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분수입니다. 물은 원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가는 물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분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폭포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정원에는 상록수가 많지만 우리나라 정원에는 화렵수가 많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계절의 순환에 따라서 꽃이 피고 낙엽이 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다 라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무는 정원수로 심지 않았습니다. 화렵수가 주종을 이루고 소나무나 측백나무를 약간 섞어 운치를 도두게 하는 정도로 조성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원은 자연경관을 주로 삼고 인공경관을 종의 위치에 두었습니다. 인간은 자연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관념과 지나친 기교와 인의를 싫어하는 생각에 기반해서 정원을 지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정원은 누가 조성했는가에 따라서 궁원과 민간정원으로 구분됩니다. 또 조성 동기나 성격에 따라서 별서정원, 임천정원, 향원 등으로 구분합니다. 이 중에서 별서정원과 임천정원은 한국 조경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별서정원은 그 정원의 주인이 관직에서 물러난 후이거나 유배 생활 중에 조성되었습니다. 조성할 단계에는 유교적인 생활 철학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출처지의라는 선비된 사람이론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출처지의란 관직에 있을 때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힘쓰고 물러나면 대의와 명분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별서정원의 조성과 경영의 배경에 작용했던 것은 도가사상이었습니다. 삼신산이나 선계의 동물들을 정원에 배치한 것은 불로장생의 삶을 추구했던 신선사상의 반영입니다. 또한 정원터를 잡을 때 지세와 방향을 따라서 명당수를 조성한 것은 풍수사상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자연 속에 묻혀 있는 정자에 올라서 주변의 풍광을 감상의 대상으로 삼을 때 자연은 정자 주위의 심정적 소유물이 되면서 호련히 인문경관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때 산이나 바위, 계곡 등의 특별한 이름을 부여하고 나면 자연은 명실공히 정원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 한국적인 정원 조성의 묘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정원을 산수정원 또는 임천정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듯 자연경관이 정원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정자가 있고 그 정자 위에 오른 사람이 자연 풍광과 교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원인 소세원은 자연경관을 크게 변형시키지 않고 조성한 정원이어서 쩌하게 인공적으로 다듬어진 일본의 정원이나 여러 가지 경물들을 인간 취향에 맞게 배치하고 현란한 색채로 치장한 중국 정원의 분위기와는 확연하게 다른 그런 기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손님이 왔을 때 동양, 삼국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하는 분들이라도 한국의 정원을 대표하는 소세원에 보여주면 아, 이래서 다르구나 라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외국 친구들 또는 외국 분들이 오셔서 한국적인 것을 찾는다고 할 때는 꼭 소세원 담양으로 가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용동 정원은 전남 완도군 보길도에 있는 고산 윤선도의 별서정원입니다. 세연정과 세연지가 참 아름답고 동천 석실과 옥수대 등도 볼만합니다. 부용동 정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건물은 물론이거니와 바위, 계곡 등 자연물까지도 인문적 경관으로 탈바꿈해 있는 것입니다. 각 대상물에는 윤선도가 추구했던 성리학의 세계, 유교적인 인생관, 출처지
풍류사상 등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 이외에도 한국을 대표하는 여러 정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정원의 이름만이라도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지역을 찾아갈 때, 지역을 여행 다닐 때 한번 꼭 들러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해드립니다. 경북 영양군 입안면에 있는 서석지 정원이 있습니다. 이 정원은 연못 속에 있는 바위들이 아주 독특합니다. 전남 강진군에 있는 다산 초당은 다산 적양용의 별서 정원입니다. 다산이 10년 동안 귀양살이를 했던 곳입니다. 다산은 이곳에서 목민심서, 경수유표 등을 저술했었습니다. 충남 논산에는 윤중고택 정원이 있습니다. 또 경북 봉화 닥실마을에는 청암정이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는 성교장이 있고요. 전남 담양에는 또 명옥헌이 있습니다. 경남 함안에는 무기연당이, 전북 남원에는 광안루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가본 데도 있고 가보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왕실정원으로는 창덕궁 후원이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이룬 한국 제1의 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복궁의 경회로 또한 대표적인 한국의 정원입니다. 이 책은 한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정원들이 화보와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각 정원의 특징과 조성 원리, 거기에 담긴 철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으로 정원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휴가에는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있는 이런 한국을 대표하는 정원들을 한번 구경하고 오시면 어떨까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정원, 선비가 거닐던 세계, 이 책에 주는 별점은 4입니다.